와이파이에 연결해 게임을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와이파이 전원을 순간적으로 꺼봤습니다. 뭐야? 이기고 있었는데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쾌적한 통신 환경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오히려 데이터가 안 터져서 유튜브도 인스타도 톡도 안 되는 환경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일상 가까이에는 여전히 정상적인 통신이 되지 않는 환경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비행기를 탔을 때가 그렇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통신이 끊기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히 기술과 인프라가 아직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걸까요? 통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운영되는 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텐데요. 바로 최근 한국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링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타링크가 어떤 야심찬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결됐다. 안경 누나 구독해야지. 일단 스타링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으로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인데요. 스페이스X의 내부 사업부에서 시작한 서비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타링크는 2015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브랜드인데요.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팰컨 9 덕분입니다.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 재사용하면서 위성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죠. 위성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까지 줄였다고 얘기하니까요. 정말 엄청나죠? 과거에 비해 인공위성을 하늘 위로 쏘아 보내는 일 자체가 훨씬 경제성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 결과 스페이스X는 현재 9,000대가 넘는 위성을 보유하며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위성의 약 3분의 2가 스타링크 위성인 셈이죠. 그런데 스타링크를 단순히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만 봐선 안 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 아주 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광 케이블, 도시마다 세워진 기지국, 또 국가별로 나뉜 통신망까지 인터넷은 디지털이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땅에 묶여있죠. 태생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래야 할까요? 현재 인터넷 통신 시스템은 바다와 산에 취약하고 전쟁과 재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통신 네트워크의 기반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스타링크가 내린 선택은 단순합니다. 통신 기반을 하늘로 올려버리는 거죠. 수만 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띄우고 그 위성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구 전체를 감싸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 위성들은 국경도 바다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제약에서 자유롭겠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통신 지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그렇게 인터넷이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는 중이죠. 당장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곳은 어딜까요? 전문가들은 해상 운송 분야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사실 현재 해상 통신은 600ms 이상의 지연 시간 탓에 실시간 통신은 불가능에 가깝고 속도 또한 겨우 1에서 10mbps 수준으로 아주 제한적인 인터넷 사용만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느리고 불편한 기존의 해상 위성 통신은 가격마저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의 장점을 살려 지연 시간은 20분의 1 수준인 20에서 50ms로 줄였고요. 다운로드 속도 또한 평균 100mbps 이상이라 실시간 화상회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죠.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해요. 이 정도의 압도적인 서비스라면 정말 단기간에 바다 위 해상통신 시장을 독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늘 위도 있죠. 항공사와의 협업 사례도 이미 다양합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하와이안 에어라인, 알래스카 에어라인 등 기내에 스타링크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항공사도 여럿 있고요.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등 수많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엔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젠그룹 계열의 5개 항공사도 포함되어 있죠. 이제 기내 와이파이는 항공 서비스의 당연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아마 스타링크를 탑재하지 못한 항공사는 승객 서비스 경쟁력을 잃겠죠. 해상에서도 하늘 위 항공에서도 스타링크는 앞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스타링크
스타링크지만 한편으론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한 현재 B2C 통신 서비스를 스타링크가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요. 한국에 정식 출시된 스타링크 서비스만 봐도 가정용 요금제 기준 월 87,000원의 비용과 55만 원에 달하는 단말기 설치비까지 필요해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 세상은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바로 6G죠. 6G는 단순히 초고속 통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초저지연, 초연결을 특징으로 모든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서 자체적인 통신을 주고받게 되죠. 이러한 미래의 위성 통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통신 장애를 극복하고 지상의 기지국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하늘 위에서도 제약 없이 소통하기 위해 위성은 미래형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하죠. 6G의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든 연결된다는 개념을 현실화시킬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2030년경 6G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오면 스타링크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보편적인 글로벌 기술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스타링크가 과거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별도의 장비나 앱 없이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기술인데 쉽게 말해 집에 수신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초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야 어려울 것 없지만 각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에 이 기술이 표준으로 적용되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 과정이 어렵죠. 그런데 6G 시대가 오면 이 인프라는 기본값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스타링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조직도 손에 쥐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나아가 우주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진짜 미래인 거죠.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어떤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처음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향한 비전을 밝혔을 땐 사실 돈 많은 사업가의 조금은 허황된 미래 계획이라는 평가가 일부 있었잖아요. 하지만 점점 그 비전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또 기술력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면서 스페이스X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젠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링크를 보니 그가 그리고 있는 야심찬 비전이 점점 우리 피부에 실제로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뒤 스페이스X의 영향력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다양한 이야기 지금까지 안경 누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